아주 먼 옛날 어느 금실 좋은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호수처럼 투명한 눈망울과 타오르는 듯 붉은 입술, 눈처럼 새하얀 피부의 이 예쁜 여자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슬펐지만 딸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콧대가 세고 새어머니가 데려온 두 딸은 매우 심술궂었습니다. 몇 년 후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시자 새어머니와 두 딸은 여자아이를 마치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 머리 좀 손질해 주렴. 네, 어머니. 거실 청소도 하고. 네, 어머니. 침대보도 깨끗이 빨아서 갈아놓고 우물에 가서 물도 떠놓아라. 아참,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얼른 지펴 식사 준비도 하고. 알겠니? 네, 어머니. 여자아이는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재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그런 여자아이를 신데렐라라고 놀렸습니다. 신데렐라는 재투성이라는 뜻이었어요. 예, 신데렐라, 내 방 좀 정리해. 예, 신데렐라, 내 발톱 좀 깎아줘. 예, 신데렐라, 얼른 밥 가져와. 하지만 신데렐라는 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두 딸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기뻐해라. 이번 토요일 밤에 왕자님께서 온 나라의 처녀들을 초대해서 궁전에서 파티를 연다는구나. 어머, 그래요? 얼른 드레스를 손질해야겠네. 두 언니는 신데렐라에게 파티 준비를 시켰습니다. 내 드레스 다려놨니? 구두도 닦아놓으랬잖아. 이 치마 아직 안 꿰맨 거니? 내 화장은 언제 해줄 거야? 파티 날짜가 가까워 오자 새어머니와 두 언니의 성화는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신데렐라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풀이 죽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파티에 가보고 싶어. 아름다운 음악과 춤이 있는 파티.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울 것 같아. 하지만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그런 신데렐라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너도 파티에 가고 싶은 건 아니겠지? 모두 비웃을 거라고. 드디어 파티 날이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 모두들 마차를 타고 궁전으로 떠났어요. 신데렐라는 집 안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궁전을 쓸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방 안에 환한 빛이 감돌더니 인자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신데렐라야, 왜 그리 슬퍼하고 있니? 신데렐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하늘에 둥둥 떠 있었거든요. 누구세요? 난 네 어머니의 부탁으로 널 도우러 온 하늘의 요정이란다. 신데렐라, 너도 왕자님이 초대한 파티에 가고 싶은 거지? 신데렐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갈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너무나 설레었어요. 우선 타고 갈 마차가 필요한데 뭐가 좋을까? 오, 마침 여기 호박이 있네. 아주머니는 손에 든 막대기를 호박에 갖다 대며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호박이 크고 화려한 마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엔 마차를 끌 말이 필요해. 요정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부엌 구석에서 치즈를 먹고 있는 생쥐들을 발견했습니다. 옳지, 이게 좋겠구나. 요술 막대기를 휘두르자 쥐들은 곧 말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차를 몰 마부가 있어야 해. 신데렐라,
쥐 한 마리만 더 잡아오렴. 신데렐라는 곧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집에는 쥐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쥐를 잡아올 수 있었어요. 요정의 마법으로 신데렐라의 손안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던 쥐는 순식간에 늠름한 마부로 변했습니다. 아가씨, 성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마부가 신데렐라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탈 것은 다 준비되었고 마지막으로 함께 갈 하인이 있어야 할 텐데 뭐가 좋을까? 요정 아주머니의 말에 신데렐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뜰에 작은 도마뱀이 있었어요. 신데렐라가 잡아온 도마뱀 2마리는 금세 건장한 하인으로 변했습니다. 두 하인이 마차의 문을 열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자 신데렐라는 요정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남기고 마차에 오르려 했어요. 잠깐만, 그 모습으로 파티에 갈 거니? 신데렐라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이름에 걸맞게 먼지투성이었죠. 요정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신데렐라의 누더기 옷에 요술 막대기를 갖다 댔어요. 그러자 이 세상의 옷이 아닌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신비로운 드레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법이 아니라 네 어머니가 주는 선물이란다. 요정 아주머니가 품에서 꺼내준 것은 얼음처럼 투명한 요리구두였습니다. 신데렐라는 마차에 사뿐히 올라탔어요. 아, 잠깐만. 가기 전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명심하렴. 무슨 일이 있어도 12시까지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 12시가 지나면 마법이 풀려서 모든 것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단다. 파티는 한창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신데렐라가 수줍은 모습으로 궁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아가씨로구나. 저 아가씨는 누구지? 왕자는 시종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혹시 마녀가 아닐까요? 바보 같은 소리. 왕자는 신데렐라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왕자님은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그 광경을 부러움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신데렐라의 새어머니와 두 언니들도 끼어 있었어요. 엄마, 저 여자는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게 말이다. 아마도 이웃나라의 공주님인가 보다. 새어머니는 신데렐라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왈츠가 흘러나왔어요. 왕자는 정중하게 신데렐라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신데렐라도 기꺼이 왕자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춤은 한 쌍의 나비처럼 우아하고 꽃밭을 거닐 듯이 황홀했습니다.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님, 지금 몇 시인가요? 신데렐라가 놀란 얼굴로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어머,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해요. 왕자님, 정말 즐거운 파티였어요. 신데렐라는 자신을 붙잡는 왕자의 손을 뿌리치고 파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왕자가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요, 아가씨. 신데렐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갔어요. 마차에 올라탄 신데렐라는 겨우 12시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자 거짓말처럼 입고 있던 드레스가 다시 재투성이 누더기 옷으로 변했습니다. 말들은 다시 부엌 구석에서 치즈를 나누어 먹었고 2명의 시종도 뜰로 돌아갔어요. 잠시 후
새어머니와 두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두 언니는 신데렐라에게 파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자랑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궁전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새어머니와 두 언니들은 또 신데렐라를 집에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요정의 도움으로 또다시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신데렐라는 전날 밤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계속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12시를 알리는 첫 번째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벌써 12시야. 신데렐라는 정신없이 궁전을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왕자님은 허둥지둥 신데렐라의 뒤를 쫓아오면서 물었어요. 아가씨,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죄송해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저 역시 마음이 아프답니다. 신데렐라의 슬픈 목소리가 밤하늘 아래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데렐라의 발이 계단에 걸려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구두를 주우러 돌아간다면 마법이 풀려 자신의 누추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어요. 신데렐라는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4마리의 생쥐가 끄는 호박마차는 신데렐라를 싣고 번개처럼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을 코앞에 두고 마을에 있는 시계탑에서 12번째 종이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신데렐라는 호박 한 덩어리와 생쥐와 도마뱀, 그리고 짝을 잃은 유리구두 한 짝을 품에 안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아, 아가씨가 유리구두를 떨어뜨리고 갔구나. 어쩌면 이렇게 작고 예쁠까. 왕자님은 계단에 떨어진 유리구두 한 짝을 집어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유리구두가 꼭 맞는 아가씨와 결혼하실 것이다. 나라에서 포고문을 발표하자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왕자는 신하들을 데리고 직접 마을을 다니며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많은 아가씨들이 나섰지만 유리구두가 맞는 아가씨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데렐라의 집에도 왕자와 신하들이 유리구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 언니와 새어머니는 화려하게 몸을 치장하고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데렐라의 두 언니도 그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언니가 아무리 신으려고 해도 발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얘들아, 좀 더 힘을 줘봐. 너희들 신발인데 안 맞을 리가 없잖니? 새어머니는 두 딸의 발을 잡고 억지로 유리구두 안에 밀어넣으려 했어요. 엄마, 아파요, 아파. 새어머니는 안간힘을 다해보았지만 유리구두는 새로운 주인을 거부했습니다. 아가씨도 한번 신어보세요. 신하가 물을 길어오는 신데렐라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쟤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녀예요.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린가? 궁전의 파티에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참석하라고 명했거늘 너희들은 이 아가씨를 파티에 가지 못하겠단 말인가? 왕자가 크게 꾸짖자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구두 앞으로 안내했어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에 발을 살짝 넣었습니다. 꼭 맞아! 이제야 찾아냈어! 신하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요정이 나타나서 신데렐라의 옷에 요술 막대기를 댔습니다. 요정의 모습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신데렐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름다운 아가씨로 바뀌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